결론은 우리 그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네. 아니,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MB 정권의 정치 검찰을 꼽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를 위해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공개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근혜 정권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명궁사.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는 귀여운 뽀로로로 불리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님께서 줄곧 이야기하던 이제 우병우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합니다. 우또라고 부르시죠. 네. 우또. 우가부, 우또. 네.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날이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환한 뒤에 바로 어떻게 청구할까요? 언제 업로드가 되죠? 이게 일요일 날. 일요일이면 내일 소환되지 않나요? 내일 소환되고 네네. 내일 조사 마치고 검토해서 청구는 월요일 정도. 아, 월요일 날. 네네네. 그럼 그래서 네. 화요일 날이나 새벽에. 수요일 날, 네. 화요일 새벽에. 수요일 날 아마 수요일 날 영장이 청구된다면 수요일 날 영장 심사를 받고 네. 수요일 밤늦게나 목요일 새벽에 결론이 나겠죠. 네. 우리 조응천 의원님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말하자면은 거기가 허브죠. 네. 허브.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허브다. 네네네. 모든 그 국정농단의 오더가 네. 우병우를 통해서 네. 각 부처로 특히 권력기관으로 네. 흘러가게 되니까 네. 거기 허브를 잡지 않고 그 가지만 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병우가 반드시 네. 수사가 돼야 되고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국정농단의 허브라고 보셨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잘 빠져나갔어. 검찰 네. 또 특검도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 일반 검찰이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 네. 특별수사팀 네. 특별수사 윤곽근. 본부. 네. 네. 윤곽근 팀 있죠. 네네. 그것도 뭐 말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겨우 어거지로 만들어서 네. 뭐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윤곽근이 뭐 했어요? 네. 집을 한번 들어갔습니까? 뭐 핸드폰을 뭐 핸드폰을 네, 네, 압수를 했습니까? 네, 도대체 네, 뭘 네. 했습니까? 네네. 뭐 계좌 추적을 했어요. 통화 내역을 조회했어요. 이메일을 봤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증거 없었죠.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석 달 동안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황제 조사 한번 하고 끝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그 깨알같이 쓴 39권의 수첩 네, 수첩. 17건 플러스 39건. 네. 네. 예, 신약 구약 비슷해. 네. 네. 구약이 더 무섭겠는데. 요번에 39건. 네네. 원래 신약이 27건인데 10건이 네. 어디 있을 것 같아. 네. 예.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저렇게 탈탈 털리고 있는 거고. 네. 우병우 수석은 아무것도 뭐 나온 게 물증이 없다. 잡힌 게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진술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정수석실에는 무슨 정식 문서로만 만들어가지고 뭐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전화로 하거나, 네.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네.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 문자로 한 거는 카톡, 네. 메시지, 네네. 텔레그램 이런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만 좀 확보하면 아니 그럼요. 금방 끝날 문제를 아직 증거 확보에 의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윤곽근 수사팀에서 몇 달을 허송세월을 하는 그렇죠. 바람에 우병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개인 비리 말고 네네. 네. 직무와 관련된 거는 잡을 게 없죠. 네네. 그리고 네. 요번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메인 서버를 털었으면 좀 나올 겁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거 뭐 어저께 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네. 그 기각되고 그냥 각하되고 네. 지금 뭐 안 들어간 모양이던데. 그러게 아까 말이죠.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우리 이지용의 구속.
우리 조홍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 수사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저께 구속이 됐는데 네. 그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달리 삼성입니까? 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네. 항상 그 가족을 만들고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가족한테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상의 네, 네, 네. 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삼성 아니에요. 네, 네. 거기다가 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삼성 장학생들이 다 너무 포진이 많죠. 돼 있고 네, 네, 네. 특히 언론에는 삼성 장학생이 뭐 드글드글하지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칼럼 등에 삼성이 이래가지고는 힘들어지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니? 네. 뭐 이런 논조가 또 맞습니다. 나와요. 네, 네. 뭐 끝까지 그 장학금 받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뚫고 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장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럼요. 네. 정말 저거는 특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의 뭐 역사적인 그런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됨으로써 말하자면은 SK, CJ, 롯데 등 네. 다른 대기업. 예, 다른 대기업 그 형평의 문제가 생기겠고. 네.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고. 특검 연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뭐 네. 연장해야 될 이유는 하루 종일 많죠. 얘기해라도 네네, 할 네. 수가 있어요. 네네. 차고 넘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명백한 이유가 생겼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네. 조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뇌물은. 네. 예. 근데 준 사람은 준 사람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구속됐으니까, 받은 사람. 예. 네. 그리고 대개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재질이 더 나쁘죠. 그렇죠. 네. 예. 이건 또 광요죄냐 뇌물이냐 고민할 만큼 조금 팔을 비틀어서 뭐 받은 것 같은 네. 삼성이 그렇게 주장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단히 또 재질도 나쁘고.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해야 되고요. 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그래도 뭐 그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연장 안 하면 도대체 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네, 네. 예. 그런 논거가 되겠죠. 우병우가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는 비단 검찰, 법무검찰뿐만 아니고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전부 네, 네, 네. 뭐 이런 또 금감원 뭐 이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해 네. 가지고 네. 관장을 했기 때문에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네, 네. 당시에 DJ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네.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취임 초기에 검사들의 대화. 네. 예. 그게 많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철학을 이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대화가. 네. 그때는 부장검사 시절이셨나요? 의원님은. 그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랬죠? 네, 2003년? 2003년? 3년? 네. 네. 3년. 네. 그러면 제가 고검검사를 하고 부장검사 할 때네요. 부장검사 하실 때죠. 예, 예. 그때 이제 부장검사의 입장에서 네. 대통령이 검사들과 그냥 생중계로 네.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생뚱맞았죠. 그때. 생뚱맞았어요? 예.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대통령이 왜 저래? 그럼요. 네, 네, 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갑 중에 갑인데 네, 네, 네. 왜 저 맞짱을 까요? 검사들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강금실 장관이라고 네, 네. 그때 당시에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 네, 네. 맞습니다. 되셨던 분이었는데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때. 예. 네. 그분이 말하자면은 김가경 총장의 사법고시 11년 정도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11년 후배가 예. 법무장관 있는 거지. 예, 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의 11년 후배가 네. 그것도 검사 출신도 아니고 아니고. 그것도 여자고 네. 네. 말하자면은 족보가 없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네, 네. 그냥 와서 뭐 그간의 관행 깨겠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가경 총장을 네.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네.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김가경 총장이 네, 네. 빡쳐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그때 아마 가운데 손가락을 좀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네. 느닷없이 연공서열 무시하고 네네. 아주 젊은 네. 정말 그 13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이야. 16년. 4년 전. 14년 전. 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27기. 27기. 지금 연수원 27기가 장관으로 왔다. 근데 검사장 제일 낮은 기수가 지금 22기거든. 네네. 그러니까 동기들이 뭐 다 부장 아니면 차장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위계질서에 장관이 그냥 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 뭐 아주 대단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인사 개혁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공무원은 인사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네. 뭐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완전 깨갱이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강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27기면은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부장 정도 할 겁니다. 네네, 그때도 네. 그랬어요. 네네. 네. 중앙지검 부장 중에는 그래도 조금 고참을 네. 하고 있는데 동기가 장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연공서열은 다 흩어버리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직 경로 무시하겠다. 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흙속의 진주를 찾겠다. 네네. 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좋은 보직 관리 쭉 하면서 뭐 나는 큰 문제 없을 거야. 네. 난 뭐 이대로 가면은 적어도 검사장은 달겠지. 네네.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짱돈 맞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그 당시 부장검사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과 20대 국회의원 조홍천 의원님의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 그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그 당시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인사개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은 한마디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파격 그 자체죠. 예, 그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그 정보도 없었나요? 그 강금실 장관,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네네, 잘 못하겠는데 강금실 장관이 그때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았나 네, 아마 싶은데. 참여하셨어요. 네네. 그래도 설마. 그래도 설마. 그래도 네. 설마. 예를 들어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왔으면 훨씬 네. 덜했겠죠. 네네. 네. 기수도 높고, 네네. 네. 또 어느 정도 그 커리어도 있고, 네. 또 남자고 네네. 했으니까. 네. 예. 근데 총장보다 11기 아래 네. 기수가 느닷없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건 뭐냐? 지금까지 노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니네 검찰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니네들끼리 그 안에서 위계질서를 만들고 니네들끼리 통용되는 질서를 가지고 서로 좋은 보직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 A급 검사들을 네. 만들고 니네들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았냐. 네네. 이제는 그런 생각은 통용되지 않는다. 그 판을 완전히 깨보겠다는. 그렇죠. 의지죠. 그 판을 깨보겠다. 네네. 근데 니네들의 룰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라는 거였죠. 네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요, 사실 국민들은 또 박수를 좀 보내줬어요. 국민들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인 인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 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또 네. 국민들은 뭐 이렇게 검찰의 내부를 잘 모르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서 박수를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검사였으니까 그렇죠. 네네. 국민들 어쩐지는 잘 모르고 네. 우선 관용차가 네. 그 구형 에쿠스, 구형 에쿠스. 곽 에쿠스 있잖아. 예. 그거 하얀색. 하얀색이요? 주로 검은색 타는데. 그래서 하얀색 그 관용차 말 많았어요. 하얀색 화제가 됐었어요. 관용차로 뽑았어요. 주로 연예인들이 타는. 네. 그래서 그 충격. 예. 이 뭐냐? 띠용. 강금실 그 장관께서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도 보라색으로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추셨어. 그리고 되게 이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그렇죠. 본색의 네네.
그 획일화된 네네. 그런 옷이 아니고 유채색 네네네. 옷을 입고 다니고 나 뭐 춤을 좋아한다 그러고 네네네. 뭐 여러분들과 나는 좀 자유로우시고. 뭐 마음을 열어놓고 뭐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을 하고 네네. 또 눈사람이랑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네네. 처음에는 나 니네들 완전히 저 나쁜 놈으로 알았는데 장관 한 1년 근무하고 나니까 야 니네들 괜찮네. 알고 보니 괜찮네. 영혼이 맑네. 그중에서도 정말 맑은 눈사람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뭐 이런 거를 그때 내부 통신망에 올렸어. 그 눈사람이 종천 의원. 아니 나는 아니고 이제 그 눈사람을 찾아라.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눈사람이다. 네. 라고 막 손들고 뭐 그랬던 몇 명이 있는데 네. 이제 MB가 들어와서 다 골로 갔지. 아, 이거 우리 종천 의원님은 이제 여러 분의 대통령을 모셔봤는데 검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그 보장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노력하시고 또 지혜롭게 또 인사하셨던 대통령을 누구로 기억하세요? 뭐 지혜롭게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네네네. 뭐 인사를 갖다가 막 거꾸로 해가지고 검사들 헷갈리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네네.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렇죠. 네. 돌려주려고 지금까지의 패턴은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조직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걸 네. 깨기 위해서 뭐 깼죠.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깼죠. 네네네. 깨려고 했고 그걸 이제 천정배 장관 때까지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죠. 네,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네. 나도 니네들한테 뭐 사건 가지고 요구하지 않을게. 네. 니네들도 니네들만의 언어로 니네들만의 서열로 가오 잡지 마. 네. 이런 거였죠. 결론은 우리 그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네. 아니,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MB 정권의 정치 검찰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MB 정권. 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제 천정배 장관 이후에 네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사실은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많이 내려가고 나갔었죠. 네. 탄력을 좀 상실해서 네. 이제 그립이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네네. 그 충격파가 잘 통하지 않게 됐을 무렵부터 급속히 반동화가 됐죠. 네네. 검찰은. 네네. 예. 네.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미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원상 회복이 다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뭐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그때가 이제 이인규 또 누구죠? 홍만표. 우병우도 그때 있었죠? 우도가 또. 예, 중수 하나과장, 1과장. 네. 예. 근데 그분들의 말로가 이렇게 지금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세 분 다. 네. 요새는 이건영 그 당시 검사 이건영 검사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박근혜 대통령 오촌 네. 그 사건 담당이셨다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도 아마 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급속히 반동화가 된 검찰. 네. 검찰이 사실은 좋은 먹잇감으로 삼은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예,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제 9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예전에 그 분위기로 다시 이제 돌아선 거죠, 완전히. 더 심해졌죠. 그렇게 되니까 검찰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과거와 같은 지사형 검사들은 없어. 네. 윤석열 정도 남았는데 네네. 그거 다 망가졌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그냥 윗사람한테 굴종하고 아부하고 이거 기소로 만들어 갔는데 뭐 갸우뚱거리면 더 조사도 안 하고 1시간 뒤에 불기소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기술자네, 기술자.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 9년 동안 계속됐다. 하여튼 그래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검찰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에 실패한다면 이제 그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특별히 뭐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저께인가요? 법사위에서 네. 그저께인가? 그저께죠. 수요일 날 아니 니네들 뭐 연장도 안 해줄라 그러고 그러면 사건은 일반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팀이라도 미리 짜놓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정은 해놓고 오자마자 기록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꽃장해야지.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되는데 네네.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 줌으로다가 다 식어버리고 대선 전국 가고 이거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면 이 사건의 교훈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이냐 네네. 라고 어제 질의를 했어요. 네네. 멀뚱멀뚱하게 있더라고. 멀뚱멀뚱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런 마음이 없어. 결론은 우리 그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네. 아니,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MB 정권의 정치 검찰을 꼽고 있습니다. 뭐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전화로 하거나, 네.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네.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 문자로 한 거는 카톡, 네. 메시지, 네네. 텔레그램 이런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만 좀 확보하면 아니 그럼요. 금방 끝날 문제를 아직 증거 확보에 의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윤곽근 수사팀에서 몇 달을 허송세월을 하는 그렇죠. 바람에 우병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개인 비리 말고 네네네. 직무와 관련된 거는 잡을 게 없죠. 네네. 그리고 네.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메인 서버를 털었으면 좀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 뭐 어저께 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네. 그 기각되고 그냥 각하되고 네. 지금 뭐 안 들어간 모양이던데. 그러게 아까 말이죠.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우리 이재용의 구속. 우리 조홍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 수사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저께 구속이 됐는데 네. 그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달리 삼성입니까? 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네. 항상 그 가족을 만들고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가족한테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상의 네, 네, 네. 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삼성 아니에요. 네네. 거기다가 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삼성 장학생들이 다 너무 포진이 많죠. 돼 있고 네네. 네. 특히 언론에는 삼성 장학생이 뭐 드글드글하지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칼럼 등에 삼성이 이래가지고는 힘들어지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니? 네. 뭐 이런 논조가 또 맞습니다. 나와요. 네, 네. 뭐 끝까지 그 장학금 받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뚫고 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장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럼요. 네. 정말 저거는 특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의 뭐 역사적인 그런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됨으로써 말하자면은 SK, CJ, 롯데 등 네. 다른 대기업. 예, 다른 대기업 그 형평의 문제가 생기겠고. 네.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고. 특검 연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뭐 네. 연장해야 될 이유는 하루 종일 많죠. 얘기해라도 네네, 할 네. 수가 있어요. 네네. 사고 넘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명백한 이유가 생겼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네. 조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뇌물은. 네. 예. 수요일 날 이날 새벽에. 수요일 날 네. 토요일 새벽에. 수요일 날 아마 수요일 날 영장이 청구된다면 수요일 날 영장 심사를 받고 네. 수요일 밤늦게나 목요일 새벽에 결론이 나겠죠. 네.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말하자면은 거기가 허브죠. 네. 허브.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허브다. 네네. 모든 그 국정농단의 오더가 네. 우병우를 통해서 네. 각 부처로 특히 권력기관으로 네. 흘러가게 되니까 네. 거기 허브를 잡지 않고 그 가지만 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병우가 반드시 네. 수사가 돼야 되고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국정농단의 허브라고 보셨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잘 빠져나갔어. 검찰 네. 또 특검도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
일반 검찰이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 네. 특별수사팀 네. 특별수사 윤곽근. 본부. 네. 네. 윤곽근 팀 있죠. 네네. 그것도 뭐 말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겨우 어거지로 만들어서 네. 뭐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윤곽근이 뭐 했어요? 네. 집을 한번 들어갔습니까? 뭐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 핸드폰을 네, 네, 압수를 했습니까? 네, 도대체 네, 뭘 네. 했습니까? 네네. 뭐 계좌 추적을 했어요. 통화 내역을 조회했어요. 이메일을 봤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증거 없었죠.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석 달 동안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황제 조사 한번 하고 끝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그 깨알같이 쓴 39권의 수첩 네, 수첩. 17건 플러스 39건. 네. 네. 예, 신약 구약 비슷해. 네. 네. 구약이 더 무섭겠는데. 요번에 39건. 네네. 원래 신약이 27건인데 10건이 네. 어디 있을 것 같아. 네. 예.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저렇게 탈탈 털리고 있는 거고. 네. 우병우 수석은 아무것도 뭐 나온 게 물증이 없다. 잡힌 게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진술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정수석실에는 무슨 정식 문서로만 만들어가지고 결론은 우리 그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네. 아니,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MB 정권의 정치 검찰을 꼽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를 위해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공개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근혜 정권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명궁사.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는 귀여운 뽀로로로 불리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조홍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철입니다. 님께서 줄곧 이야기하던 이제 우병우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합니다. 우또우라고 부르시죠. 네. 우또우. 우가부, 우또, 우또우. 네.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날이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환한 뒤에 바로 어떻게 청구할까요? 어떻게 언제 보세요? 업로드가 되죠? 이게 일요일 날. 일요일이면 내일 소환되지 않나요? 내일 소환되고 네네. 내일 조사 마치고 검토해서 청구는 월요일 정도. 월요일 날. 예. 네네네. 그럼 업로드 그래서 네.